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영양소로 분해되어 그것이 혈액을 통해 각 조직과 기관과 장부에 도달하여 인체를 하나하나 구성한다. 곧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한다. 우리 몸이 보내오는 끊임없는 외침에 귀 기울이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무병장수 건강 백세의 꿈은 이룰 수 없다. 어떤 면에 초점을 맞춰 건강 관리를 할 것인지 다음에 5가지 정도로 나눠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 번째는 혈액과 혈관 관리, 혈액의 산성화, 혈액순환 장애, 빈혈, 저혈압,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등. 두 번째는 소화, 흡수, 대사 관리, 위, 장, 간, 신장 건강 등. 세 번째는 뼈 관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즘, 관절염, 통풍 등. 네 번째는 면역력 관리, 대상포진, 각종 염증 등. 다섯 번째는 호르몬 관리, 성장 호르몬 갑상선과 부갑상선, 부신피질과 수질, 인슐린과 글루카곤, 여성 호르몬 등. 그 밖에 전립선 관리와 탈모 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혈액과 혈관 관리 1. 혈액의 산성화. 나이를 먹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체질이 점점 산성으로 변해간다. 혈액의 pH를 조절하는 영양소가 칼슘이다. 우리가 알칼리 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혈액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2. 혈액순환장애, 동맥순환장애, 정맥순환장애, 하지정맥류 등. 혈액순환장애는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류량이 줄어들어 순환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저혈압 또는 적혈구의 양이 부족해 혈액이 혈관을 타고 힘차게 돌아다니지 못할 때도 동맥순환장애가 나타난다. 수족냉증이나 저림 증상과 마비를 동반하게 되는데, 동맥 혈관 내 지질과 노폐물을 줄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돕는다. 정맥순환장애는 조직으로 갔던 혈액과 체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서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심장으로 향하지 못하고 저류되거나 정체되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정맥 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생긴다. 주된 증상은 발이나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고 아프다는 호소를 하게 되며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자주 난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하지정맥류, 다리 궤양으로 진행되게 된다. 이 질환은 중년 이후 급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하지정맥류는 과체중, 운동 부족,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흡연 등이 하지정맥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정맥순환장애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완전 단백질과 비타민 B군, 비타민 C, 콜라겐, 항산화 영양소다. 3. 빈혈, 저혈압. 빈혈, 혈액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빈혈은 혈액의 양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며 혈액 내 적혈구의 양이 부족할 때 빈혈이 발생한다. 빈혈도 원인에 따라 다르다. 체내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빈혈, 비타민 B12나 엽산의 결핍으로 일어난 빈혈, 장이나 비장에서 적혈구의 파괴가 지나치게 활발하기 때문에 생긴 빈혈, 골수에서 적혈구 등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서 일어난 빈혈, 다른 병에 수반하여 일어나는 빈혈. 적혈구를 만드는 영양소는 완전 단백질, 거기에 엽산, 플러스 비타민 B12다. 완전 단백질은 건강을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 분리대두로 섭취하는 게 좋다. 식물성 100% 아미노산 스코어 100인지 보고 분리대두를 사용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물에 많다. 채식주의자들에게 비타민 B12 결핍 증세가 많은 이유는 비타민 B12가 동물성 식물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굴, 새우, 오징어에 많이 들어있는데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B12를 섭취하려면 새우 181마리를 먹어야 가능하다. 엽산. 식물성과 동물성, 식품 모두에서 엽산을 취할 수 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에도 엽산이 풍부하고 동물의 간에도 엽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저혈압. 성인의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이다. 이것이 정상치보다 낮아서 100에서 60 이하가 되면 저혈압으로 볼 수 있다. 저혈압의 원인은 심장에서 보내는 혈액의 양이 감소하여 체내 혈액의 분포에 이상이 생긴 경우다. 또한 폐렴이나 장기, 근육, 피부 등의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저혈압이 되기도 한다. 고혈압 약을 과다 복용한 경우 페니실린, 아스피린, 항생제, 조영제 같은 약제에 의한 쇼크, 곤충이나 뱀의 독으로 인해 혈압이 낮아지기도 한다. 임신을 하여 양수가 생기고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인 저혈압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출산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정상 혈압으로 돌아온다. 저혈압의 증세로는 현기증, 두통, 사지의 냉감, 무기력, 불면, 소맥, 변비 등이 있다. 저혈압인 사람들은 대개가 마른 체형이고 골격과 근육의 발육 상태가 좋지 않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저혈압 환자가 많다. 저혈압인 사람에게는 마늘을 많이 먹도록 권유하는데 그 이유는 마늘에 들어있는 디알린 디설파이드 데드 성분이 적혈구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돕기 때문이다. 마늘의 주요 성분인 알리신은 마늘 속의 알린을 빻거나 씹으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를 만나 만들어지는 성분으로 강력한 살균, 항균 작용을 하며 식중독균을 죽이고 위궤양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까지 죽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알리신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도 높이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마늘을 익혔을 때 알리신이 비타민 B1과 결합하면 알리티아민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성분이 하는 일은 정장작용과 피로회복에 많은 도움을 준다. 하지만 살균이나 항균 작용 등의 알리신의 고유 특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좋다. 생마늘을 일주일에 2번 먹어 폐암의 발병률을 마늘의 그 효능이 45%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다. 생마늘로 된 원액 함량이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장까지 가서 제대로 녹을 수 있도록 장 용정,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어야 마늘의 지독한 냄새를 피하며 마늘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4.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혈액 속의 노폐물, CO, 중성지방, 포화지방과 유해산소가 들어오면 간에서는 노폐물을 청소하기 위해 LDL 콜레스테롤을 내보낸다. 하지만 유해산소가 LDL 콜레스테롤을 공격해서 활동성을 잃은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게 된다. 그러면 혈관벽이 탄력을 잃고 두꺼워지는 동맥경화가 오고 혈관이 좁아져 혈관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고혈압이 된다. 고지혈, 동맥경화, 고혈압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먼저 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유해산소, 활성산소를 줄인다. 항산화 비타민 A, C, E를 섭취한다.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한다. 체내 노폐물 제거 역할을 하는 콜린, 레스틴과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한다. LDL 콜레스테롤이 공격받지 않도록 한다. LDL 콜레스테롤을 코엔자임 Q10으로 코팅해 놓는다. 혈관 탄력을 유지한다. 완전 단백질, 비타민C 또는 콜라겐.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한다.
혈전 분해를 돕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알리신을 섭취한다. 중성지방 수치 완화에 도움이 되는 EPA 성분을 섭취한다. (5)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심장에서 뇌로 가는 쪽의 혈관을 경동맥이라 하고 심장에서 몸쪽으로 보내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 한다. 경동맥은 엄청난 양의 혈관이 뇌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 두께가 매우 가늘고 약하다. 만약 피가 끈적끈적하거나 탁해서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혹은 혈관을 막게 되면 뇌경색, 혈관이 터질 수도 있다. 뇌출혈. 이로 인해 갑자기 뇌의 기능이 떨어져 의식의 변화, 사지와 언어 기능을 포함한 뇌신경의 마비가 나타나는 상태를 뇌졸중이라고 한다.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엽산과 비타민 B12를 섭취해야 하고 완전 단백질과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여 혈관의 탄력을 좋게 유지해야 한다.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는 완전 단백질,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C, 소화, 흡수, 대사 관리. 섭취한 음식물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려면 소화, 흡수, 대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소화를 돕는 물질이 소화효소인데 영양소마다 각기 다른 소화효소가 작용한다. 단백질은 위장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고 소장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소화된다. 소장에서 최종 소화된 영양소는 소장 내부의 융털 돌기에 의해 흡수된다. 포도당, 아미노산, 수용성 비타민 B와 C, 무기염류는 융털의 모세혈관을 거쳐 간 문맥, 간 정맥, 심장, 온몸의 세포로 전달된다. 그리고 지방산, 글리세롤,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융털의 암죽관을 거쳐 림프관, 가슴관, 정맥, 심장, 온 몸으로 전달된다. 주요 3대 영양소를 제외한 나머지 비타민 B, 비타민, 무기질, 물 등은 소화 과정 없이 바로 소장으로 이동하여 그 상태로 흡수된다. 흡수와 대사, 위 건강. 식도를 타고 넘어 음식물이 모이는 곳이 위장이다. 위장에서 음식을 잘게 쪼개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에서도 충분한 소화가 진행되지 못한다. 소화에 문제가 생기면 도미노 현상처럼 흡수와 대사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소화불량, 위장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어 음식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음식물이 위에 머물러 있으므로 더부룩하고 답답하다. 이때는 비타민 B군이 도움이 된다. 위산 과다, 위벽을 보호하는 뮤신보다 위산이 많이 분비되어 속이 쓰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오래 지속되고 반복되면 위벽이 손상되어 위궤양이나 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는 단백질과 칼슘을 먹는다. 역류성 식도염, 목구멍 쪽으로 타는 듯한 느낌, 답답하고 쓰린 느낌, 불쾌감 등이 있으며 신물이나 쓴물 혹은 소화된 음식물이 넘어오는 느낌,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 등이 있다. 그 외에 목이 자주 쉰다든가 마른 기침을 할 수도 있다. 이때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미네랄 워터, 칼슘과 단백질, 알리신, 비타민 B군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위염. 위에 염증이 생기는 현상으로 스트레스나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으로 계속 방치하면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때는 비타민C, 철분, 알리신이 필요하다. 위하수. 폭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위가 밑으로 처지는 증상을 말한다. 이때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비타민 B군을 먹는다. 위궤양. 위궤양이 생기는 이유는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커피 등을 자주 섭취하기 때문이다. 또 불규칙한 식사, 야식,
과식, 과음,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위 점막이 헐고 구멍이 생겨 출혈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때 1~2개월 치료약을 먹으면 금방 호전되지만 잘못된 식습관과 음식 관리가 안 되면 소화불량, 더부룩한 증상을 계속 되풀이하는 가운데 담적병, 위가 굳어져 소화 능력이 없어져 가는 병, 담적병이나 위염, 위산과다 등의 악순환으로 위궤양으로 쉽게 올 수 있다. 이는 암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관리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때는 칼슘, 비타민 U, 철분, 콜라겐, 비타민 C를 먹는 게 도움이 된다. 장 건강. 대부분 영양소는 소장과 대장에서 흡수된다. 간 기능의 저하로 담즙 분비가 안 되면 지방 소화가 안 되어 변이 좋지 않게 되고, 위 기능의 저하로 pH 산도가 깨져도 장의 항균력이 떨어져 변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폐 기능의 저하로 대장 기능도 저하되어 대장에서 수분 흡수가 안 된다. 장이 나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장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옛말에 장청, 뇌청이라고 하고 장은 제2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건강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는 장기다. 장 내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균을 유산균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균을 유해균이라 한다. 장의 흡수 기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영양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유산균의 공급과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식이섬유 수용성은 주로 흡착하는 구실을 하고, 불용성은 쓸어내는 구실을 담당한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불순물을 흡착하여 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설사를 하게 된다. 변비가 심할 때는 독가스가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에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의 원인이 되어 변비를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변비가 심할 때는 오메가3가 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므로 식이섬유와 함께 오메가3를 먹는 게 좋다. 이때는 유산균, 식이섬유, 오메가3, 비타민 B군이 도움이 된다. 과민성 대장 증상, 식사 후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과 같은 불쾌한 소화기 증상이 반복되며 설사 혹은 변비, 가스가 차는 등의 배변 장애 증상을 가져오는 만성적인 질환이다. 원인은 장의 pH 균형이 깨지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난다. 이때는 칼슘, 마그네슘, 유산균, 식이섬유가 도움이 된다. 유산균의 역할을 보면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을 하고, 비타민 합성, 비타민 B군과 비타민 K, 비오틴, 이노시톨 등, 변비 치료, 항암 작용, 노화 억제 작용, 면역 작용, T 임파 세포 증식, 설사의 개선 작용, 장내 유해균 억제 작용과 정장 작용, 아토피나 알레르기 증상 완화. 시중에 많은 유산균 제품이 나와 있지만 정작 무엇을 먹어야 할지 선택하기가 어렵다. 유산균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산균을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이중 코팅, 생균 제품인가? 반드시 이중 코팅이 되어 장까지 살아서 가도록 되어 있는 생균 제품, 일명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해야 한다. 2번, 한국인의 장에 부족한 7가지 유산균이 골고루 들어있는가? 소장에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대장에는 비피도박테리움 브레브, 비피도박테리움 락터스. 유산균 증식, 단백질과 유당 분해 효소 증식을 도움을 주는 건 스트랩트코카스 소모필러스, 락토코카스 락터스.
이 유산균은 한국인에게 가장 최적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유산균 종류다.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있는가? 유산균이 활발하게 증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락토 올리고당을 함께 섭취해야 한다. 프락토 올리고당은 칼슘 흡수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과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소다. 프락토 올리고당 1g을 섭취하려면 딸기 7.5kg, 마늘 90쪽을 먹어야 한다. 간 건강, 몸속에서 화학 공장 역할을 한다. 간의 역할은 각종 영양소를 저장하고 필요한 부분으로 보내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 다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만드는 쓸개즙은 장운동을 촉진하고 소장에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며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각종 장기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분해한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호르몬 대사에 장애가 나타난다. 여성은 생리 이상, 남성은 고환 위축이나 여성 유방증이 나타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 외에 다른 물질, 약물, 술, 방부제, 첨가물 등 전부 독이라고 인지하고 해독작용을 한다. 또한 체내에 들어온 세균과 바이러스 등도 제거한다. 간염, 왜 걸릴까? 간세포와 간 조직에 염증이 생긴 것을 간염이라고 한다. 간염에 걸리면 흔히 간 수치라고 말하는 GOT, GPT 수치가 올라가며 식욕 부진, 전신, 권태, 발열, 황달 등을 수반한다. 간 수치가 높으면 간세포가 파괴되고 간경화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GOT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대사 등이 잘 안되면 그것들이 간에 축적되면서 간세포가 손상된다. 그로 인해 아스파라긴산의 분해 효소가 혈액으로 흘러나와 GOT 수치가 올라간다. 수치는 40 이하가 정상이다. GPT는 각종 단백질 성분을 합성하는 효소다. 그런데 단백질 합성에 문제가 생겨 간에 축적되면 알라닌 분해 효소가 혈액으로 흘러나와 GPT 수치가 올라간다. 수치는 35 이하가 정상이다. 알칼리 인산 분해 효소, 감마 GTP는 간세포 내 쓸개관에 있는 효소로 술, 음식, 첨가물, 색소, 항생제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남자는 75, 여자는 35 이하가 정상이다. 지방간, 건강한 간은 지방의 양이 5% 정도인데 이보다 지방이 많이 축적된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한다. 저하된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생활과 생활습관 개선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각종 영양소의 대사를 돕고 조절소와 독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한다면 간 건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GOT 수치 도움, 탄수화물 대사, 비타민 B1, 비타민 B5, 지방 대사는 비타민 B2가 도움이 되고 GPT 수치 도움에는 단백질 대사, 비타민 B6가 된다. 감마 GTP 수치 도움으로는 비타민 C와 헛개나무가 있고 특히 밀크시슬, 실리마린, 케르세틴, 단델리온이 간세포 재생에 도움을 준다. 간질환의 약 70%는 바이러스성이고 알코올에 의한 것은 20% 정도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음주, 과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첨가물이나 항생제, 피임약 등의 섭취를 최소화해야 한다. 신장 건강, 신장, 콩팥은 복부 등 쪽에 쌍으로 있으며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주고 이온 농도와 pH 조절과 전해질 대사와 혈압을 조절한다. 또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소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도록 도와주며 여러 호르몬의 합성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장기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내의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해 혈중 독소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 독소가 제거되지 않은 혈액은 몸 전체를 돌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몸 전체에서 이런저런 증상,
전신 피로감, 식욕 부진, 구토, 부종, 가려움증 등을 나타나게 한다. 신장과 방광은 해열제, 고혈압약, 인스턴트, 당뇨약, 진통제 등의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약화된다. 또한 너무 과로하거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많거나 늦게 잠들거나 너무 싱겁게 먹어도 신장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초기 신장병은 자각 증상이 적어서 모르는 동안 상태가 악화되는 일이 많다. 특히 신장세포는 한 번 나빠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운데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한다. 신장 건강을 체크하는 수치는 크레아틴 수치 0.2에서 1.2, 번, 요소질소 수치를 체크하면 될 것이다. 하루에 콩팥에서 여과되는 사람의 혈액량은 1분에 0.15리터, 혈액을 거르니까 무려 216리터에 이르지만 대부분 재흡수되고 실제로 배설되는 소변량은 1, 2리터에 불과하다. 신장이 손상되어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되는 질병을 신부전이라 한다. 반면 신장염 또는 사구체 신염은 혈액에 여과작용을 하는 사구체나 작은 혈관에 염증이 생겨 그 여과 장벽이 무너져서 큰 적혈구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와 혈뇨나 단백뇨 증상을 보이게 된다. 이때는 DHA 불포화 지방산이 도움이 된다. 뼈 관리를 보면 골다공증,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골밀도가 낮아지는 원인으로는 혈액 내 칼슘 농도 저하가 있다. 에스트로겐,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그렇다. 이때는 뼈에서 칼슘을 빼가서 이동시킨다. 부갑상선 호르몬 작용이 있고 신장과 칼슘 배설 감소가 지시된다. 소장에서는 칼슘 흡수를 지시한다. 골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혈액 내 칼슘 농도가 상승해야 하고 갑상선에서 칼토시니를 증가시켜야 하며 남는 칼슘은 뼈로 이동하여 신장을 통해 배출된다. 칼슘은 자기 혼자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칼슘과 함께 작용하는 영양소를 같이 섭취해야 한다. 단백질, 이때는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오히려 칼슘을 배출시키지만 적당한 섭취는 반드시 필요하다. 비타민 D, 칼슘과 인의 균형을 맞춰준다. 비타민 K는 뼈 단백질의 대사에 관여하고 마그네슘은 골격 치아의 강도 유지에 관여한다. 아연과 구리는 콜라겐 형성과 관계가 있고 망간은 프로테오글리칸을 합성한다. 불소는 뼈의 미네랄을 촉진하고 철은 콜라겐 합성 효소의 보조인자다. 관절염은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에 문제가 생겨 관절이 변형되거나 손상되면서 통증이 생긴다. 건강한 연골을 유지하려면 연골 내 수분이 충분하고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 함량이 높아야 한다. 그림처럼 관절 속은 수분과 콜라겐, 연골세포, 프로테오글리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려면 그 성분을 음식물로 섭취해야 한다. 이 중 프로테오글리칸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기에 여러 가지 흡수 문제나 고칼로리 등의 문제가 있어 건강보조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영양적으로 현명한 방법이다. 글루코사민은 무엇인가? 글루코사민은 프로테오글리칸의 전구체다. 프로테오글리칸은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충시키는 작용을 하고 지지 기능을 수행하며 콘드로이친을 함유하고 있다. 프로테오글리칸은 포도당에서 생성되지만 노화 등을 인해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생성되지 않기도 한다. 보통 글루코사민은 갑각류에서 추출하는 키토산의 염산염이나 황산염을 이용해 추출하는데 관절염 환자는 하루 1500mg의 글루코사민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관절염은 염증, 통증을 동반하므로 항염 효과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 콘드로이친 성분에 항염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콘드로이친은 먹는 것보다는 주사로 맞는 게 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경구용 보조식품으로 가장 좋은 재료는 보스웰리아, 허브가 가장 효과적이다. 건강 보조식품을 고를 때는 염산기로 만든 글루코사민이면서 항염작용이 있는 재료와 비타민C가 함께 들어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도움되는 것은 완전 단백질, 비타민 B군, 오메가3, 항산화 영양소, A, C, E, 셀레늄 등 칼슘, 비타민 D, 글루코사민, 콜라겐이 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 하루 커피 2잔 이상 먹는 경우, 과도한 단백질 섭취, 짜게 먹는 습관은 관절염의 원인이 되며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류마티즘 관절염은 정상 관절에 비해 활막에 염증이 생겨 있는 것을 말하는데 손가락, 손목, 팔꿈치, 무릎, 발목에 주로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1시간 이상 온몸이 뻣뻣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일단 류마티즘 관절염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류마티즘 관절염은 폐, 신장, 침샘, 심장, 신경으로 침범하며 피로, 발열, 피부 발진, 체중 감소로 이어진다. 비만은 체중 조절이 필수다. 이때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B군, 비타민 C, 철분, 칼슘, 비타민 D를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 통풍은 음식을 통해 몸으로 들어온 퓨린이라는 물질을 대사하고 남은 산물이 요산이다. 요산은 혈액, 체액, 관절액에 요산염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렇게 관절에 쌓인 요산의 양이 많아지거나 소변을 통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혈중 요산 농도가 높아진다. 통풍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에게서 통풍의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남성은 콩팥에서 요산 제거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지만 여성은 폐경 이전까지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요산 제거 능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요산 배출이 저하되는 요인으로는 신장 질환이나 아스피린, 이뇨제 복용, 음주, 과로, 과식, 스트레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단 통풍 진단을 받았다면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하고 피해야 할 것들로는 설탕, 정제당이 들어있는 음료수와 맥주, 지방식,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 청어, 고등어, 정어리, 연어, 육류의 내장, 멸치, 효모, 베이컨, 고기 국물, 가리비, 생, 게 등 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을 원료로 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오메가3가 부족하여 다른 대사에 문제가 있다면 퓨린 성분을 제거하고 만든 오메가3를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게 좋다. 이때는 적절한 양의 완전 단백질, 충분한 양의 미네랄 워터 하루 10컵 이상, 알리신, 유산균, 비타민 C 등이 도움이 된다.